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 네, 이민우입니다. 네. 선생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은 네, 미국 문학 두 번째 미국 문학 특집의 그 두 번째 네. 두 시간입니다. 번째로 하는 미국 문학 특집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네. 오늘 준비한 건, 네. 네. 오늘 준비한 작품은 마크 트웨인의 단편 캘럽 하레스 군의 명물 띠띠는 개구리를 준비했습니다. 네. 캘럽 하레스 군의 명물 띠띠는 개구리. 예. 네. 영어 원제로는요. The Notorious Jumping Frog of Calaveras County입니다. 참고로 카운티이기 때문에요. 요 군은요, 뭐 주. 이군, 김군 할 때 그 군이 아니고요. 시군면 할 때 그 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요즘은 이제 카운티를 뭐 주, 네, 뭐 주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 카운티는 미국 행정구역에서도 사실 이제 그게 큰 구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번역이 됐을 때 이제 군, 시군면의 그 군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러바레스 군의 그 군이 김군, 박군의 그 군이 아니고 시군면의 군입니다. 그래서 Notorious Jumping Frog of Calaveras County. 그래서 캘러바레스 군의 명물 띠띠는 개구리를 준비했습니다. 네. 마크 트웨인은 네. 우리나라에서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 네. 톰 소여의 모험, 네. 뭐 왕자와 거지로 네. 아주 유명하죠.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네. 왕자와 거지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네. 네. 마크 트웨인 뭐 이름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보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유명한 것뿐만이 아니고 미국인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 현대 문학을 이제 토대를 세운 아주 중요한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자료 조사를 하면서 마크 트웨인의 그 실제를 알게 되었는데요. 좀 사실 부끄럽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뭐 왕자와 거지, 뭐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런 걸 읽었기 때문에 아동문학 작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명언들이 있습니다. 뭐 인간은 달과 같아서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이 있다. 거나 노래하라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사랑해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춤을 춰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살아라 이곳이 세상의 천국인 것처럼. 네. 그러니까 마크 네. 트웨인은 하면은 뭐 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마크 트웨인의 어떤 어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또 이제 마크 트웨인의 작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좀 인간의 어떤 내면,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재기발랄하고 좀 네. 시니컬하고 네. 이렇게 포착을 해낸 사람이고 또 좀 대중적인 걸 좀 지향하는 그런 작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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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마크 트웨인이 누구냐? 네. 마크 네. 트웨인. 네. 어떤 작가인가요? 네. 네. 본명은 네. 셰무얼 랭혼 네. 클레멘스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필명이라고 하네요. 네. 필명. 네, 네. 원래 필명이 두 개가 있었는데 네. 그 다른 필명으로 발표했던 네. 작품이 좋은 평가를 못 받았대요. 네. 그래서 이제 마크 트웨인이 한 필명으로 이제 정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음, 마크 트웨인의 필명, 그러니까 왜 하필 마크 트웨인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의 그 직업에서 관련됐다라는 설도 네, 있고요. 네. 제가 이제 들었던 가장 흥미로운 설은 마크 트웨인, 그러니까 마크가 이제 뭔가 글을 쓴다 아니면은 뭔가 이제 포인트를 준다는 거에 마크, 그리고 투웨인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 예전 그 소설가 이인화 비슷하게 투웨이, 그래서 두 가지 방향, 근데 이 두 가지 방향이라는 것이 글을 쓸 때 이제 한 가지로만 내가 해석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양면성 이런 것도 있으면서 아까 이제 마크 트웨인의 어록, 인간 뭐 달과 같아서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인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면, 그러니까 착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면 뒤에서 은큼한 짓을 호박씨 한다던가, 가는. 예, 그런 거를 이제 좀 포착을 하겠다라는 투 웨이에서 이제
이제 비롯됐다라는 설을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던. 그래서 마크 투웨이,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이면 또는 겉으로 봤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 이런 꿍꿍이를 내가 포착해서 마킹하겠다. 뭐 이런 썰이 좀 재밌었는데 그렇게 깊은 죄송합니다. 리액션을 준비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깊은 뜻이 네. 예, 정말 추억의 예. 네. 아무튼 그런 이제 그 필명의 유래는 또 제가 들었던 굉장히 흥미로웠던 네. 그 유래입니다. 네. 네, 1835년 미주리주 플로리다 출생이고요. 네, 4살 때 미시시피 강가의 한니발로 이사하여 성장기를 보냅니다. 이때 톰 소여의 모험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미시시피 강,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강가에서 당연히 어렸을 때 큰 영감을 받았을 것 같고요. 네. 당연히 톰 소여의 모험을 보시면 네. 아무래도 네. 이 작가가 영향을 받았겠구나.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았지 않았을까 네. 하는. 네. 참고로 저 어렸을 때 톰 소여의 모험을 톰 소녀의 모험이라고 자꾸 해가지고 누가요? 제가요. 아. 그래서 소녀 해가지고 한동안 그 톰 소녀의 모험이라고 제가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마크 트웨이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인쇄소 견습공, 수로 안내인, 신문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녹아 우리가 잘 아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그의 최고 걸작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아이의 순진한 눈을 통해 흑인 노예제로 뒤틀린 남부 문화를 비판하고 흑핀과 짐의 동반 여행을 통해 흑백 공동체를 시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가난한 남부 백인과 흑인 노예의 입말, 이제 구어체를 네. 사용함으로써 남서부 문학의 토착적 힘을 보여주고 미국 소설의 언어를 혁신하게 됩니다. 제가 참고로 이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배웠을 때 이 마크 트웨인의 지금 말씀하신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이제 다루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영문학 뭐 학교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아주 딥하게 다루든 아니면 스쳐가듯 다루든 어쨌든 언급은 되는데 이 마크 트웨인이 이제 미국 문학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 또 의의를 가진 게 바로 이 흑인 그 인말, 그러니까 흑인 공동체의 언어를 본격적으로 이제 메이저, 그러니까 소설에다가 그냥 가감 없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위 문화를 이제 그냥 가져다가 이 소설에 썼고 이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당연히 좀 심했을 때니까 네. 이 자체가 굉장히 대담한 시도였고, 그리고 이제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떤 면에서는 그 동시대의 언어든 글이든, 그러니까 뭐 문화든 그 언어라는 것을 또 기록하는 그런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흑인 공동체의 언어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흑인들의 어떤 그 문화나 흑인들의 어떤 언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문학이라는 틀 안에 이제 들어온 거고, 그리고 그 당대의 흑인 공동체들의 어떤 그 인말, 이것이 기록으로서 남았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참 한편 미국인의 정체성을 캐묻는 작품을 썼습니다. 네. 역사적 상상력으로 미국 문명을 성찰하는 아서 왕궁의 커네티컷 양키, 네. 예, 그리고 인종 문제에 대해 천착한 멍청이 윌슨과 기이한 쌍둥이들 네. 등의 장편과 헤들리버그를 타락시킨 남자, 네. 불가사의한 이방인 등의 뛰어난 중단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마크 트웨이는 오늘 소개해드릴 캘라바라스 군의 명물 띵뛰는 개구리처럼 풍자에도 남다른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유명한 대단한 작가이신데요. 마크 트웨인 하면 사실 네. 풍자죠. 마크 네. 트웨인 하면 사실 풍자고, 그 사이키즘이라 그러죠. 그 풍자, 이거를 가장 잘 살린 작가입니다. 예. 네, 윌리엄 포크너는 마크 트웨인을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네, 맞습니다. 했고,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미국의 모든 현대문학은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19세기 미국 사회의 부조리를 현실적으로 그려 미국 현대 문학사의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켈라바르스 군의 명물 띵뛰는 개구리를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일단 초단편이라고도 이렇게 소개되고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작품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편치고도 굉장히 짧습니다. 네, 단편치고도 굉장히 9페이지. 짧고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굉장히 분량이 짧습니다. 예.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 주인공은 동부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서부로 왔습니다. 그래서 서부의 한 광산촌에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그 동부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왔잖아요. 그 친구가 또 자신의 친구가 서부에 있으니 걔 안부 좀 물어보라고 이제 옛날이니까 뭐 전화기도 없고 이런 네, 시대니까 메일도 없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동부에 있던 주인공이 그 친구랑 그 동부에 있던 주인공의 친구가 뭐 주인공이 이제 뭐 서부로 간다고 하니까 뭐 부탁을 했든지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서부로 와서 그 친구가 또 자신의 친구의 안부를 물어보라는 그 부탁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부탁한 그 친구 이름이 이제 스마일리입니다. 그래서 스마일리라는 사람의 안부를 좀 물어줘라는 이제 부탁을 받고 이제 서부로 와서 그 스마일리라는 사람이 이제 있을 거라고 추정한 동네에 온 거죠. 그래서 그 광산촌의 이제 노인에게 스마일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 사람의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친구의 부탁을 받아서요라고 했는데 그 노인이 스마일이라는 단어를 듣더니 갑자기 물어본 거와는 굉장히 상관없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주인공은 리오니데스 W 스마일리의 안부를 묻는데 이 질문을 받은 노인네는 내기에 중독된 짐 스마일리의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네. 스마일리는 똑같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스마일리?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스마일리 있는데 걔 내기에 아주 중독됐어. 근데 이 내기가 이제 동물 가지고 하는 내기거든요. 네. 그래서 요 이제 제목이 띵뜨는 개구리인 게 뭐냐면은 그 이제 짐 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온갖 동물을 가지고 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옛날 이제 서부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제일 흔하게 했던 게 이렇게 상자에다가 쥐들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어떤 쥐가 더 빨리 가나 이렇게 뭐 쥐 아니면 뭐 벌레 뭐 조금 이제 규모를 키우면은 뭐 거기도 옛날에 투개는 했으니까 뭐 투개 뭐 투견 근데 이런 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도박 내기를 했던 이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작품 보면 온갖은 아니지만 동물들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뭐 불독도 나오고 네, 경주 뭐 네, 말도 나오고. 날도 나오고. 네. 그래서 개구리가 또 이 제목인 게 이제 이 짐스만이라는 사람이 또 이 개구리를 가지고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그 내기 도박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짐스마일리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끝. 네. 네. 그래서 이 작품은 그래서 어떤 내러티브나 뭐 기승전결을 따지는 것보단 이 노인이 그 짐 스마일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써지는 그 문체 그리고 거기 그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해학과 풍자 그리고 어떤 그 상징 이런 거를 이제 초점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읽으실 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예전에 대학 때 다행히도 대학 때 공부했던 책을 제가 아직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시 봤는데요. 형용사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이게 형용사라는 어떤 품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식을 하는 역할을 네, 하기 그쵸. 때문에 네. 어떤 풍자나 해학을 주제로 하는 작품에서는 어떤 형용사를 썼나 자체가 이미 작가의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 형용사가 제일 품사 중에서
시대의 변화를 제일 체감할 수 있는 품사죠. 그러니까 명사는 뭐 크게 바뀔 일이 그쵸. 없고, 그러니까 예. 어떠한 시대냐, 이 시대상의 변화는 형용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네. 지금 갑자기 이제 든 네. 단어들이 자꾸 떠올라서 네, 요즘 이제 비속어입니다. 비속어요? 예,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비속어였는데 요즘은 이제 뭐 강조하는 역할, 이제 저는 이제 부사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네. 강조 부사처럼. 그래서 형용사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원문을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형용사랑 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 작품의 그 제목 원제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The Notorious Jumping Frog of Calaveras County도 있지만 네, 사실은 요게 요즘은 조금 이 작가가 또 제목을 계속 바꿨기 때문에 네, 맞아요. Celebrated Jumping Frog of Calaveras County로 소개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많이 통용되는 게 The Celebrated Jumping Frog of Calaveras County고 그 원본 그러니까 아마 요게 이제 또 개정되기 전 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뭐 책을 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네. 쇠를 거듭하면서 좀 바꾸는 지점이 네, 있잖아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The Notorious라는 형용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작품을 이제 소개할 때 제목을 소개할 때 Celebrated라는 단어로 요즘은 많이 통용이 되고 소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최종 각색된 버전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각색이라는 건 사실은 뭐 작가의 의도도 있지만 출판사나 뭐 이런 뭐 편집하는 사람의 그런 것도 당연히 좀 반영이 돼 있는 이 거잖아요. 셀러브레이트가 이제 셀럽의 네, 그 네, 네, 유명한 명물 네, 진짜. 네. 예. 근데 이제 그 이전 그러니까 거의 이제 초판이나 아니면 뭐 수정을 했어도 거의 처음 수정본이 이제 작가의 의도에 조금 더 가까울 가능성이 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 노토리어스입니다. 그래서 악명 높은. 네, 그 듀란 노래 중에 있죠. 노토리어스. 네. 그래서 네, 악명 높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The Notorious Jumping Frog of Calaveras County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작가의 의도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고 그쵸. 그리고 네. 마크 트웨인 성향상 자기가 풍자나 해악을 한다는 걸 별로 숨기는 작가는 아니거든요. 아니 이름 네, 예, 이름 네. 데니얼 웹스터라든지 앤드류 네. 잭슨을 그냥 대놓고 썼으면 네. 노토리어스가 맞을 것 네, 같기는 그러니까 해요. 노토리어스가 더 맞아요. 그러니까 노토리어스는 그러니까 듀란 노래 때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페이머스와 이제 유사한 뜻이잖아요. 반대되는 말이죠. 네, 악명 높은. 그러니까 악명 높다는 건데 그러니까 악명 높다라는 단어를 썼고. 근데 이 프로그가 지금 다니엘 웹스터잖아요, 이름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캘러버스 카운티를 이제 어떤 그 미국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 일단은 대입을 하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엄청 나쁜 다니엘 웹스터 네. 우리 되는 지역을 거죠. 망쳐놨던 그놈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어떤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개구리가 별로 좋은 그 상징은 아닐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재난 중에 개구리는 하나가 재난이나 이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파리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뭐 벌레들과 함께 메뚜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개구리고 그래서 성경을 소재로 주제로 한 미국 공포 영화에 개구리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작품의 원 제목을 Celebrated Jumping Frog of Calaveras County라고 현재 많이들 통용되는데 사실은 또 다른 버전의 Notorious로 지금 이 Jumping Frog를 수식하는 게 있다. 그래서 Notorious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동부에서 편지를 보내온 내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나는 마음씨 좋고 수다스러운 사이먼 필러 노인을 찾아갔다. 네, 원문에는 이렇게 돼 첫 있습니다. 문장입니다. 네. In compliance with the request of a friend of mine. 자, 우리 번역본에서는 그냥 친구의 부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리퀘스트가 아니고 compli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complain 거기서 나온 단어죠. 그래서 in compliance with the request of a friend of mine who wrote me from the east, I called a good-natured
Garrulous old Simon Filler. 그래서 수다스럽다라고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돼 있는데 이 수다스러운 게 talkative도 있지만 갤러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네, 이 처음 갤러러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talkative가 조금 중립적이라고 근데 그래도 하여튼 말이 많다 이런 느낌인데 갤러러스는 이거보다는 이제 아저씨들이 막 걸걸하게 와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썩 호의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용사 표현이 계속 걸리는데요. 읽다 보면은 exasperat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게 짜증난다, 화가 난다라는 표현도 있고 결국 이 노인이 이제 말을 하는 그 스타일을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그러면서 이 노인이 말하는 스타일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tedious. 이 tedious가 지루한 이런 뜻이거든요. 길고 지루한. 네. 근데 이제 번역본에는 이런 게 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빠져 있거나 나와 있어도 조금 중립적인 느낌으로 써 있는데 굉장히 순화되어 네, 있네요. 네, 지금 네. 보니까.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 이 어떤 뜻은 똑같아도 뉘앙스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원문을 보시면 뉘앙스에 뭔가 이 시니컬한 느낌이 계속 풍기는 그런 형용사를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화가 좀 많이 나신 듯한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공이 그 노인이 해주는 이야기를 사실은 호의적으로 듣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봐라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형용사 쓰임이 뉘앙스까지 따졌을 때는 굉장히 고약한 단어들을 좀 계속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봤을 때, 이게 이제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다. 그리고 이제 저기 뭐죠? 그 불독을 이제 그 앤드루 잭슨이 불독이었잖아요. 네, 네, 그 네. 불독을 어떻게 지칭하냐면 그냥 불독이 아니고요. 스몰 불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독이 아니고 불펍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로 치면은 개 XX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독 XX 이런 식의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앤드루 잭슨 대놓고 욕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이 계속 나와서 이 형용사 표현이 굉장히 이 작품이 좀 눈에 띈다. 그래서 뉘앙스까지 따졌을 때 풍자 그리고 굉장히 시니컬한 이런 표현을 대놓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네, 그 마크 트웨인의 첫 단편집에 나오는 네. 네, 일약 스타로 만들어준 네. 칼라바라스 군의 명물 띵뛰는 개구리에 네. 대해서 이제 수다를 떨어보았는데요. 네, 네. 네, 더 뭐 하실 말씀이? 네. 그래서 뭐 원문까지 이제 대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 작품이 문체도 재밌는 문체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마크 트웨인 또 특유의 문체가 굉장히 과장이 많다는 건데 상당히 과장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장이 또 굉장히 유쾌하게 소개가 돼서 그 동물 내기와 관련돼서 그 뭐 이 개구리를 가지고서 어떻게 내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렇게 띵뛰는 걸 가지고서 이제 도박 내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그러다 결국에 이 스마일리가 이걸 가지고서 돈을 어떻게 한탕 벌려고 했다가 역으로 이렇게 당합니다. 네. 그 과정이 또 굉장히 재밌게 네. 소개가 돼 있어서 어떤 저도 이제 글 쓰는 사람이지만은 어떤 정말 작은 어떤 사건이나 작은 소재를 가지고 얼마나 유쾌하게 과장되게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과장되게 유쾌하게 쓰는 그런 작법도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냥 그 장면만 봐도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이제 진행을 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